새누리당이 전남 지역과 관련된 내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새누리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올해 누적 관람객 수가 이번 주 안에 300만 명을 돌파합니다. 다음 달 5일에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됩니다. 여수 경도가 지난주 복합리조트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올 연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원이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본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경선 탈락 후보가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서 새누리당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20건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라남도는 현안 사업 20건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호남 고속철도 건설 2천억 원, 남해안 철도 건설 3천억 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250억 원, 광양 24일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120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경유 노선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는 이견이 없는 구간부터 착봉되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견해 차이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잘못하면 금년도 예산도 불용 처리될 위험에 놓이길래 제가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가지고 견해 차이가 없는 데는 우선 합시다.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계속 논의합시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만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부처 간의 이견이 있지만 전라남도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안이 안 담겨오더라도 저희들이 나중 국회 단계에서 전남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우선순위와 당위성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예산은 정말로 그 사업의 당위성 그리고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왜 이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결위원들과 정부 부처를 절대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정성이 절대 필요하다는. 국방비 증액 등으로 내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정책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순천만 정원이 올해 누적 관람객 수 3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일일 평균 12,000여 명, 주말 평균 2만여 명으로 누적 관람객 수 290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말이면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순천만 정원이 관람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원 문화라는 다소 생소한 문화를 선보인 순천만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수시가 추진 중인 사립외고 설립에 대해 여수 지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수에 사는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78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7.7%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32.1%로 나타났습니다. 또 명문고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된다는 여수시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4.1%로 동의한다는 의견 34.1%보다 높았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이에 대해 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수 경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복합리조트 1차 평가에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12월 사업자 최종 선정을 앞둔 가운데 복합리조트가 경도에 들어서면 생산 유발 효과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5성급 호텔 천실과 외국인 카지노는 물론 워터파크와 면세점 등이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전국 9개 도시 34개 후보지 가운데 여수, 경도를 포함한 9곳을 복합 리조트 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1차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경쟁 상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와 송도 6곳, 경남 진해 웅동지구, 그리고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9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리조트는 2-3곳 정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토균형개발과 호남권에만 외국인 카지노가 없는 점을 부각하면 경도가 선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남해안 관광 개발에 대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은 여수 그 2-3개 안에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복합 리조트 규모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투자와 함께 사행성 우려에 대한 조치로 외국인 카지노도 리조트 전체 면적의 5% 이내인 15,000여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도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 만여 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 생산 유발 효과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 복합 리조트의 파급 효과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도만 와 계시는 게 아니라 호남권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특히 외국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복합 리조트로 경도가 최종 선정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지역 레미콘 제조사들이 오늘 신규 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양 지역 8개 레미콘 제조사들은 오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K시멘트가 광양읍 초남 2공단 내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면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존립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들은 오늘 시위 과정에서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달 29일 K시멘트로부터 레미콘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재 부서별 인허가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 후 재출마하는 것은 당내 경선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 경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경선 탈락 후보에 대해 동일 선거구에서만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2차 대상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차로 선정된 섬들에 대해서는 주제에 맞는 기본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강진 가우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섬을 찾은 관광객은 13만 9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른 5개 섬들도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고 싶은 섬 이 정책은 그 섬을 서서히 열어나가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조만간 선별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는 선별 주제에 맞고 섬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미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년 9월 달에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6년도 사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8개 시군 13개 섬이 이 사업을 신청했고 9월 말 2개 섬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추진 자문회의를 여는 등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정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쪽은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냥 산술적인 평균보다는 이제 해가면서 큰 권역별 형평이나 안배 같은 것은 배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소한의 숙박 환경 정비를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가고 싶은 섬 개장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5.18 왜곡과 날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지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5월 단체들 역시 지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만원 씨의 홈페이지입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고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에 제작한 5.18 사진자료집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대해 북한과 발행한 사진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거나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를 넘은 행태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씨의 행태는 폭압적 군사독재하에서 목숨을 걸고 5.18의 진실을 알렸던 사제들을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만원 씨의 행태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한다. 그의 형태는 사법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2013년 대법원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씨의 5.18 왜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만큼 이번에는 사제 5명의 이름으로 지씨를 고소해 처벌이 쉽도록 법적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분들의 이 자료집 발간 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지만원에 대한 무죄 판결의 대법원 논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와 5.18 역사 왜곡 대책위 역시 지씨가 5.18 당시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복면 쓴 시민군을 찾아내 이들의 이름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지씨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성광기업 노사가 항구적인 평화선언과 함께 3개년 임금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성광기업 노사는 오늘 행사를 통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및 경제 발전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규모 점포 개설 때 상권 영향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권 영향 분석의 범위를 비수도권 소재 매장 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경우 1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협력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상권 영향 평가의 범위는 매장의 크기나 소재지와 상관없이 3km로 획일화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